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4년 전 실종 당시 자신과 함께 사라진 노트북 덕분에 극적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의 주인공 펠리시아 테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 중 하나인 브라스바사, 이 지역에 사는 라셸 예술대학 1학년 학생인 펠리시아 테오가 저녁에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파티는 펠리시아의 학교인 라셸 예술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펠리시아는 외출 전 그녀의 부모님에게 오늘 밤 학교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는 파티가 끝나고 다음날 일찍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친구의 집에서 잘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결혼식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외박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종일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저녁 6시, 펠리시아는 가족들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곧장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펠리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날 결혼하는 신부 시티 라이아나를 축하해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펠리시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할 때 다같이 같은 색 옷을 맞춰 입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갑자기 펠리시아가 긴장한 모습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펠리시아에게 누구와 연락하냐고 물어보았으나 펠리시아는 친구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펠리시아는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이었고, 친구들은 그런 펠리시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펠리시아의 답답한 모습에 화가 난 예비 신부 시티 라이아나가 무슨 일 있냐고 펠리시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펠리시아는 예비 신부 시티 라이아나의 말을 듣자마자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실수로 오늘 이중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리시아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오늘 밤 다른 친구들과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펠리시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날 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에 다같이 가자고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펠리시아는 친구들에게 오늘 밤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일 늦지 않게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펠리시아의 친구들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07년 6월 30일 펠리시아의 친구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 당일, 펠리시아는 결국 결혼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펠리시아가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시아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지금 어디 있냐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펠리시아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녔고 전화와 문자에 바로 답을 했습니다. 펠리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구들은 시티 라이아나의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저녁, 당시 펠리시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바의 사장님이 펠리시아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 사장님은 전화를 받은 펠리시아의 어머니에게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혹시 펠리시아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장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받았는데 딸의 친구들도 펠리시아가 친구의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리시아의 어머니는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결국 다음 날인 2007년 7월 3일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즉시 조사를 착수했고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를 찾기 위해 싱가포르 전역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펠리시아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싱가포르 마린 테라스라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펠리시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감시 영상은 펠리시아가 2명의 남성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2007년 6월 30일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고 펠리시아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펠리시아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2명의 남성을 수배하였고 곧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남성들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두 남성은 22세 아마드 다니엘과 18세 라길 푸트라였습니다. 펠리시아와 같은 학교 출신인 아마드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라길은 펠리시아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체포된 두 남성은 자신들이 펠리시아와 친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리시아와 2명의 남성이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펠리시아의 학교 친구 라길의 아파트였습니다. 두 남성은 경찰에게 사건 당일 펠리시아와 학교 파티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새벽에 라길의 아파트에 잠시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자정이 넘어 아파트에 들어왔고 펠리시아는 새벽 2시 30분까지 아파트에 있다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이것이 펠리시아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이후론 자신들도 그녀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의 증언대로 일단 펠리시아가 2007년 6월 30일 새벽에 라길의 아파트에서 나온 뒤에 실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두 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견된 CCTV 영상 속에 펠리시아가 두 남성과 함께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찍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펠리시아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펠리시아가 감시 카메라가 없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경찰에게 새벽 2시쯤 펠리시아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아마드와 라길은 메시지가 올 때마다 크게 울리는 펠리시아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대해 불평했는데 갑자기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갔고 나가면서 그녀의 소지품인 애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펠리시아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새벽 2시 30분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는 경찰에게 펠리시아가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누군가를 만나러 싱가포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 공원에 간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로 펠리시아의 핸드폰 신호가 이스트 코스트 공원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아마드와 라길을 의심했지만 두 남성이 펠리시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펠리시아가 실종된 것이 아닌 가출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에 펠리시아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실종 당시 펠리시아의 통장에 3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의 돈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펠리시아는 곧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예정이었고 2달 뒤인 2007년 8월 1일에 영국 밴드 더 큐어의 공연을 보기 위해 180달러짜리 콘서트 티켓도 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펠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펠리시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펠리시아의 친구와 친척들이 나서서 펠리시아가 평소에 자주 다녔던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혹시 딸이 괴한에게 납치되어 말레이시아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딸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도시인 조호르 바루로 넘어가 현지 주민에게 딸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직접 나눠주며 펠리시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펠리시아의 행방에 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펠리시아의 부모님은 혹시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곳에 살면서 수년간 펠리시아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도 펠리시아의 은행 계좌, 이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펠리시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렇게 싱가포르 여대생 펠리시아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 뒤인 2020년 7월 싱가포르 여대생 펠리시아 실종 사건이 싱가포르 범죄수사국으로 이관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펠리시아 태오는 1988년 싱가포르 중국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펠리시아는 어려서부터 친절하고 서교적인 성격 덕분에 항상 주변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던 펠리시아는 라셸 예술대학에 진학하였고 스스로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당시 펠리시아는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고 집에서는 바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6월 29일 펠리시아는 부모님에게 학교 파티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외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펠리시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펠리시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펠리시아가 실종된 지 14년 뒤인 2020년 7월 이 사건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싱가포르 범죄수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범죄수사국 요원들은 과거에 펠리시아와 함께 사라진 그녀의 소지품들이 국가분실 데이터망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분실 데이터망에 등록된 물건이 중고품 판매점이나 분실물 보관소에 접수되면 즉시 경찰에게 신고되기 때문에 범죄수사국 요원들은 혹시 신고된 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때 요원들의 눈에 의심스러운 건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고품 판매점에 애플사의 맥북 프로 노트북이 매물로 올라왔는데 이 노트북의 고유 일련 번호를 줘야 하자 노트북의 주인이 13년 전 실종된 여대생 펠리시아 테오라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중고품 판매점 주인에게 맥북 프로 노트북을 판매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펠리시아의 노트북을 중고품 판매점에 판매한 사람은 아마드 다니엘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드는 실종된 펠리시아가 마지막으로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 같이 찍힌 2명의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찰은 즉시 노트북을 판매한 35세 아마드를 체포했습니다. 13년 전 아마드는 펠리시아가 아파트를 떠나기 전 노트북과 카메라와 같은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떠났다고 진술했는데 이상하게도 펠리시아의 노트북을 아마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마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드가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에서 오전 7시 20분 사이에 그의 친구 라길 푸트라와 함께 펠리시아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라길은 싱가포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 어딘가에 숨어버린 라길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딸 펠리시아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녀의 부모님은 이사도 안 하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살해한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드는 당시 펠리시아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는 경찰에게 자신도 13년간 펠리시아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날의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13년 전 아마드는 당시 친구 라길에게 라길의 대학 친구 펠리시아를 소개받았습니다. 아마드와 라길 그리고 펠리시아는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07년 6월 29일 그들은 이날 저녁 학교에서 만나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넘어 라길의 아파트로 들어갔고 아마드의 진술대로 그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여기까진 당시 아마드와 라길이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했으나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과거의 진술과 매우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아마드와 라길 그리고 펠리시아는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안에서 함께 약을 했습니다. 아마드는 당시 라길과 펠리시아와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약을 하며 어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약을 하자마자 약 기운의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 펠리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두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잠시 생각에 잠긴 두 남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약물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두 남성은 약물을 복용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펠리시아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드와 라길은 펠리시아의 몸을 2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넣었고 즉시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펠리시아의 휴대전화를 싱가포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이스트코스트 공원으로 가지고 가 핸드폰을 사용하여 펠리시아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만약을 위해 핸드폰을 완전히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날 늦은 시간에 동네 철물점에 방문하여 펠리시아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쓰레기 봉투와 삽 그리고 각종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범행 이후부터 두 남성은 아파트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상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두 남성은 펠리시아의 시신을 상자에 넣었고 이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이동한 뒤 차를 타고 싱가포르 북동부의 풍골 24번 트랙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상자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남성은 상자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고 불이 완전히 꺼지자 상자를 땅에 매장하고 황급히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이후 아파트로 돌아온 두 남성은 방에 남아있는 펠리시아의 소지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드는 펠리시아의 맥북 프로 노트북을 챙겼고 카메라와 다른 물건은 라길이 가지고 갔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2010년 6월 공사 도중 풍골 24번 트랙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두개골만 발견되었고 경찰은 발견된 두개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두개골에 대한 DNA 검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5일 아마드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2010년에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펠리시아의 두개골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기술로는 수년이 지난 두개골의 DNA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국은 두개골을 미국으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가 도착하였고 그 결과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DNA는 펠리시아의 가족들의 DNA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두개골의 주인은 펠리시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마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마약 혐의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마드의 변호사는 단 500g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마약 무관용 정책 때문에 당시 어린 아마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드는 만약 자신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싱가포르 법상 무조건 사형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인죄만은 벗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로 아마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아마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아마드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점, 그리고 펠리시아의 시신을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유기한 점, 마지막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펠리시아의 소지품을 절도한 점만 인정했습니다. 결국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 아마드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자유의 몸이 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원은 아마드에게 펠리시아의 시신 유기와 거짓 진술, 그리고 펠리시아의 소지품에 대한 절도 혐의로 징역 2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26개월은 아마드가 체포된 2020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아마드는 곧 석방될 것입니다. 여전히 싱가포르 경찰은 인도네시아로 숨어버린 공범 라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월부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언젠간 라기를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기리 체포된다고 할지라도 이변이 없는 한 아마드와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소감된 아마드는 변호인을 통해 펠리시아의 죽음을 은폐하여 13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드는 사건 이후부터 항상 반성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체포되기 직전까지 다국적 기업인 레이저 주식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성과 경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자수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드는 지금이라도 펠리시아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펠리시아의 가족들은 끝까지 아마드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